안녕하세요. 예비 쌍둥이 엄마들.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쌍둥이 임신 소식 들었을 때 기쁨은 2배인데 걱정도 2배 아니셨어요? 쌍둥이는 태아보험 가입 어렵다던데, 가입이 되긴 되는데 보장이 많이 빠진다던데, 서류가 많아서 까다롭다던데,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쌍둥이 태아보험은 단태아보다 인수 조건이 더 타이트한 편이에요. 심사도 까다롭고 준비 서류도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어렵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둘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쌍둥이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엄마들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특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태아랑 똑같이 들어가는 강화형 100점 설계안까지 엄마 눈높이로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쌍둥이 보험 때문에 헤매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리가 딱 되실 거예요. 쌍둥이 태아보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쌍둥이는 단태아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도가 조금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입이 안 된다기보다는 심사가 더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고 특약 구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예요. 실제로 많은 엄마들이 이런 상황을 겪어요. 정밀 초음파 받고 나서 급하게 알아보다가 22주 지나버리고 핵심 특약 못 넣고 쌍둥이는 원래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가입해버리는 경우. 그런데 그게 쌍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준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쌍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가입만 가능하다면 단태아와 동일하게 들어가는 플랜도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어요. 서류 심사가 타이트해요.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막연하게 쌍둥이는 어렵다가 아니라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특약을 꼭 챙겨야 하는지, 이걸 엄마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쌍둥이 보험은 운이 아니라 타이밍과 어떤 보험사와 플랜을 선택하냐가 핵심이에요. 쌍둥이 태아보험은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쌍둥이 태아보험은 임신 중기 정밀 초음파 결과지를 받은 이후부터 심사가 가능합니다. 보통 정밀 초음파를 22주 전후로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특약들은 22주 6일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22주 1일에 정밀 초음파 결과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가입 마감까지 5일에서 6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설계 비교하고 서류 준비하고 심사 넣고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예요. 쌍둥이는 단태아보다 심사가 더 꼼꼼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정밀 초음파 받고 나서 이제 보험 알아봐야지 하다가 22주 6일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핵심 태아 특약 일부가 빠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쌍둥이라서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쌍둥이라서가 아니라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밀 초음파 받기 전부터 설계 방향을 정해두세요. 미리 필요 서류들을 떼주세요. 결과지 받은 날 바로 심사 넣을 준비를 해두세요. 쌍둥이 보험은 결과지를 받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결과지를 받고 진행하는 구조로 가야 해요. 그럼 이런 질문 하세요. 22주 6일 넘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다음 괜찮은 보험사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23주가 되어버렸다고 핵심 특약들 안 되는 걸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꼭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셔서 2안, 3안, 4안 모두 확인해봐야 해요. 쌍둥이 보험은 타이밍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정밀 초음파 시점 체크, 22주 6일 마감 체크, 미리 설계 방향 결정.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단태아보다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보험사에서 보는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거예요. 임신 중기 정밀 초음파 결과지, 1차, 2차 기형아 검사 결과지, 초진부터 최근까지의 외래 기록지. 이건 거의 기본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까지 보느냐면요. 쌍둥이는 조산 가능성, 저체중 출산 가능성, 합병증 가능성 등을 보험사에서 더 면밀하게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임신 확인서만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류는 많이 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외래 기록지가 누락되거나 검사 결과지가 일부 빠져 있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추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쌍둥이는 심사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산모 병력이 있다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임신성 당뇨, 자궁경부 길이 이슈, 과거 유산 이력, 갑상선 수치 문제 등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서류가 많다는 게 가입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고 시간 여유 없이 움직이면 불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보험은 정밀 초음파 전 설계 방향 정해두기, 필요한 서류 미리 체크하기, 결과지 받자마자 바로 접수하기, 이 흐름이 가장 안전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갈게요. 쌍둥이 태아보험은 특약을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해요. 쌍둥이의 리스크는 명확해요. 조산 가능성, 저체중 출산, 인큐베이터 입원 가능성, 선천 이상 리스크, 신생아 뇌출혈, 뇌질환 가능성. 그래서 특약도 그 방향으로 설계해야 해요. 질병 입원 일단 가장 중요해요. 태아보험에서 청구가 가장 많은 특약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 특약을 말씀드려요. 아이들은 성인보다 입원이 잦아요. 특히 쌍둥이는 더 그래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설계한 기준으로 보면 1에서 30일 중복 지급 구조, 하루 6만 원, 30일 이후 180일까지 하루 5만 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환자실 입원 시 추가 5만 원 지급 구조가 가능해요.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중환자실로 분류가 돼요. 그럼 하루 11만 원 구조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병원 1인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 특약까지 더해지면 입원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어요. 실손은 1인실이 하루 최대 10만 원 한도예요. 차액은 결국 부모 부담이에요. 그래서 입원 일당은 쌍둥이 보험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보험료 대비 효율이 좋아요.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보장하는 구조인데 선천적 장애도 포함돼요.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 폭넓게 커버가 돼요. 최대 5천만 원까지 구성하실 수 있어요. 쌍둥이는 태아 특약이 일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으로 리스크를 넓게 덮어주는 구조가 중요해요. 선천 이상 관련 수술 특약, 태아보험에서 핵심인 특약들이에요. 이 조합이 들어가야 선천성 심장 기형, 구순혈, 다지증 등 수술 대비가 빈틈없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술해야만 보장되는 구조인지 진단만으로도 보장되는 구조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선천장애 출생 진단 특약, 이건 엄마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특약의 장점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1종, 2종, 3종 코드에 따라 차등 지급 구조예요. 특히 신생아 시기에 진단되는 질환 대비용이에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뇌혈관, 뇌졸중 특약. 쌍둥이는 조산 가능성이 높아서 신생아 뇌출혈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뇌졸중, 뇌혈관 진단 특약을 같이 구성해서 중복보장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쌍둥이 태아보험은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입원 대비, 선천 이상 대비, 후유장애 대비, 뇌질환 대비. 특약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험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태아보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 두 가지인데요.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보장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상해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다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3%부터 100%까지를 보장하는데요. 혹시라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고로 다쳐서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면 최대 1억 원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보장이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는데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면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고 만약 10%의 수준에 해당된다면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 이상의 장애를 얻는다면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마음 아픈 상황이지만 살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이런 상해와 관련된 여러 사고에서 든든한 보장이 되어지죠.
여기서 저처럼 꼼꼼한 예비 부모님들은 상해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질병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 보장까지 5천만 원 추가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면 상해와 질병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이 질병 후유장애는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질환은 물론이며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후천적인 질병까지 아이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기초특약으로 보셔도 됩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내성마비로 인해 후유장애가 100% 남게 된다면 가입 금액인 5천만 원이 전액 지급되죠.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 특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후유장애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보험료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 특약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가입하는 보험에서도 꼭 구성해야 하는 필수 특약인데요.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만약 아이가 혹시라도 암이나 뇌, 심장 진단을 받게 되거나 큰 후유장애가 생겼다면 그 시점부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년 중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10년 동안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 만기 기간까지 보장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집에 큰 질병을 겪는 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안정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납입 지원 특약에 해당됩니다. 이런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은 꼭 구성하셔야 하는 기본 특약이죠.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해 관련 보장인데요. 아이들은 기어다니고 걷고 뛰기 시작하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이 불안해지죠. 저희 아이들도 제가 잠깐 한눈 팔면 아이들이 넘어지고 장난치다가 다치고 정말 일상이더라고요. 저는 딸이라 사실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들 키우는 지인들은 저보다 더 자주 놀라더라고요. 사실 이 상해 관련한 특약은 보통 우리 성인의 경우에는 활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천방지축인 우리 귀여운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장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직 뼈가 어른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단순히 넘어졌는데 쉽게 금이 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절 진단비는 꼭 필요합니다. 이때 일반 골절이라면 50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치아가 깨지는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보장받도록 든든하게 구성했고요. 부주의한 우리 아이들은 골절 말고 화상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림이나 고데기 등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화상은 종종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화상을 보장해주는 화상 진단비는 필수입니다. 특히 피부가 아기들은 경미한 화상도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심하지 않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은 50만 원을 보장하고 더 심각한 화상의 경우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살짝 다친 건 금방 나을 거야 라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얼굴이나 팔다리처럼 눈에 잘 띄는 부위에 남는 흉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죠. 우리 엄마들은 특히 이런 부분이 정말 크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보장되는 특약이 바로 상해 흉터 성형수술비입니다. 혹시라도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는다면 1cm당 30만 원 보장을 받고 팔다리에 흉터가 생겨 성형수술을 받는다면 3cm 이상 시 15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크게 흉터가 남아서 수술을 한다면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아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특약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해, 즉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한 상해 1호종 수술비입니다. 이 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교적 흔하고 가벼운 수술은 1종에서 20만 원, 장기 이식 수술처럼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5종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렇게 상해 관련 특약들까지 촘촘하게 준비해두면 상해 관련 보장은 빈틈없이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쩌면 아기가 태어나고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질병이죠. 바로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인데요. 우리 성인들에게는 필수이지만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특약을 준비했는데요. 암내 심장 진단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중대 질환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나 뚫리지 않는 방패처럼 정말 빈틈없이 가장 든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암 관련 진단비예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 1억 원을 보장하는 암 진단비 특약을 최대치로 구성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성인이 걸리는 암보다 백혈병 같은 소아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소아암은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 케어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도 많거든요. 1억이라는 진단금은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면서 아이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고마운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암에 해당되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은 일반암의 20%인 2천만 원을 구성하고 소아암에 대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정암 진단비 3천만 원과 백혈병, 뇌, 중추신경계암, 악성 림프종 등 소화기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암들을 집중 보장하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 원도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다면 소아암 진단 시 1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진단암 진단비까지 구성을 해서 첫 번째 암 진단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다면 재진단 진단비에서 2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소아암 진단 후 치료기간이 길어진다면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관련 최대 구성이죠. 다음은 뇌와 심장 관련 질환 진단비입니다. 신생아 뇌출혈부터 시작해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혹시 모를 신생아 뇌출혈까지도 가입금액의 20%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아보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라도 뇌에 발생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도 3천만 원으로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이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특약이죠. 그리고 심장도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포함하는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로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신생아 일과성 심근허혈 진단 시 가입금액의 20%인 4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와사키병이나 판막질환 등 소화기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심장질환들을 보장하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도 1천만 원으로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암내 심장 관련 보장은 높은 보장으로 든든하게 잘 가입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질병 관련 입원과 수술비인데요. 입원은 현실 육아입니다. 생각보다 더 자주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제 경험상 우리 아이들은 건강했음에도 입원은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주변 지인들 아이들은 입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더 잦은 입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원이라는 모든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약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질병 입원 일당이에요. 혹시라도 하루 이상 입원하면 첫날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첫날부터 30일까지는 하루 총 6만 원이 보장되고요. 31일부터 180일까지는 5만 원을 보장받도록 든든하게 구성했는데요. 만약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입원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때문에 만약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4만 원을 추가로 보장하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은 하루 2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나게 된다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루 5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입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병 수술비인데요. 실제로 제가 고객님들 청구를 직접 도와드리다 보면 생각보다 청구가 자주 생기는 특약이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 수술비로 40만 원을 구성하고 수술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16종 수술비 특약을 세트로 구성해서 중복 보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시술에 해당하는 1종 수술은 20만 원부터 2종 수술은 50만 원, 3종은 100만 원, 4종 500만 원, 5종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혀 유착증이나 다발성 선천 이상으로 수술받을 경우에도 6종 수술비에서 10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다양한 질병 수술을 폭넓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성인에게는 필요 없지만 아이들에게 발생 빈도가 있을 수 있는 특정 질병 수술들로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비 50만 원,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50만 원, 소아 탈장 수술비 30만 원, 맹장이라고 알고 계시는 충수염 수술비 30만 원, 사시 수술비 30만 원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성비 특약이라고도 불리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나 5대 장기 이식 수술, 각막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다른 특약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하게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예상하지 못했던 수술이나 입원이 발생해도 부담 없이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두 아이 모두 이렇게 든든하게 준비했답니다. 5번째는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특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고객님들의 아이들은 전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라겠지만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일단 발병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 질환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1,000만 원,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3천만 원을 구성했고 출생 과정이나 신생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뇌 손상 등으로 인해서 운동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뇌성마비 진단비도 2천만 원 구성했고요.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단체 생활 시작했다면 전염되는 질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실손보험이랑 중복으로 보장이 되니까 활용성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전염되는 질병 때문에 추천드리는 보장은요. 수족구 진단비,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비, 특약을 구성하면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지 않는 게 더 좋지만 진단 시 보험금이 나오니 병원비 걱정도 되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아이들에게 더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이 발달 과정에서 혹시 모를 장애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미리 대비해야겠죠. 여기서 팔대장애 진단비의 종류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지적, 자폐성, 정신, 뇌병변 장애로 진단 및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심한 장애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대비해 놓았다면 실제로 부모님의 마음도 불안하지 않겠죠.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마음의 불안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6번째인데요.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태아보험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기가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거나 2.5kg 이하의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 대비하는 특약인데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3일째부터 하루당 5만 원을 보장하고 보장 기간은 최대 6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출생 직후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입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하루당 1만 원을 보장하고 기간은 최대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약은 긴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아닌 보험료도 임신 기간에만 납입하고 보장은 1년간 받게 되니 합리적인 특약이죠.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선천 이상 관련 보장인데요. 왜냐하면 설마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다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간혹 출산 시 예상하지 못한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선천장애 출생담보에서 보장을 합니다. 이 특약은 3가지로 나눠서 보장을 하는데요. 3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 2천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병이 있다면 아이 재활 과정에서 경제적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약 또한 임신 기간에만 납입하게 되는데요. 출생 전에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된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어떤 보장보다 가장 중요하고 태아보험의 핵심이 되는 보장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200만 원과 요즘 예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우리 아이 두상교정 관련 진단비인 선천변형 두상 진단비 50만 원까지 추가한다면 선천적인 보장 또한 전혀 부족함 없는 완벽한 구성을 하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비교적 가벼운 내용인데요. 보험료가 몇십 원에서 몇백 원밖에 하지 않으니 구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성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태아보험의 모든 것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엄청 많은 특약이 든든하게 들어있어서 보장은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궁금한 게 바로 보험료죠. 이 정도 보장이면 보험료가 비쌀 거라고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저희 추천 설계안은 출산 후 보험료가 39,450원인데요. 저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전혀 구성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특별한 방법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보험료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단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아이들 기준으로 각각 준비를 해주셔야 해요. 저렴하게 좋은 보장으로 가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태아보험은 꼼꼼하고 성실한 담당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딱 정리해 볼게요. 쌍둥이 태아보험은 어렵다기보다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첫 번째, 타이밍이 절반이에요. 정밀 초음파 결과지 이후 심사 가능, 22주 6일 마감 체크, 결과 받고 고민하지 말고 결과 받으면 진행. 두 번째, 서류는 정확하게 한 번에. 중기 정밀 초음파, 기형아 검사 결과, 외래 기록지. 쌍둥이는 심사가 더 꼼꼼해요.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야 해요. 세 번째, 특약은 4가지만 기억하세요. 입원 대비, 질병 입원 일당, 선천 이상 대비, 수술 진단 특약, 후유장애 대비, 뇌 심장 질환 대비. 특약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22주 6일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쌍둥이 태아보험 전문가에게 요청하셔야 차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더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산모님들, 쌍둥이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험 앞에서는 괜히 위축되기 쉬워요. 쌍둥이는 원래 힘들다더라. 이 말에 끌려가지 마세요. 쌍둥이라고 보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어떤 특약이 들어갔는지, 입원 일당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선천 특약이 빠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보험이 될 수 있어요. 최선으로 가능한지, 차선으로 가야 하는지, 이건 산모 병력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쌍둥이 보험은 인터넷 글 몇 개 보고 결정하시면 위험해요. 아이가 둘이잖아요. 대충 가입하지 마세요. 정밀 초음파 결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바로 전문가 통해서 가입 여부부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쌍둥이 태아보험 전문가가 없다면 저희 쪽으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 아이 보험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체크해 드릴게요. 저희는 설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 이후 청구 관리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